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럼 얼마나 갈 것인가? 사이클이 있으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국민배당금 사회주의네, 공산주의네, 장동혁 같은 마인드가 이거는. 그만 좀 설치해줘. 이 광장은 넓은 공간이잖아요. 네. 외국에 가는데 누가 이렇게 다 설치해 놓습니까? 그냥 하정 후보 얘기를 좀 하자면 좀 경상도 정서에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랄까 이제 아가 까미 안 된다 이런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많이 이제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재수행님 마케팅도 그런 면에서 재수행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계속 종속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싸워라. 김용남은 선비 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조국과 싸워라. 네거티브에는 네거티브로 싸워라.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김용남 우리가 너무 홀대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여론이 붙었어요. 네. 그 동정표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이게 사과가 딱 들어갔거든요. 네. 이럴 때 사과하면 앵간하면 다 받아줘요. 시간이 온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어제는 코스피가 크게 빠지다가 조금 정신 차리고 회복을 했는데 오늘 아침도 하락으로 시작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더니 그래도 상당히 많이 회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조금은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예. 하이닉스가 세 주였던가요? 말 묻지 마십시오. 묻진 않겠습니다. 예.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대장 다 갖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다 갖고 있는 김준일 주식 천재, 얼굴 천재. 자, 그리고 사는 족족 상패 아니면 하한가를 달리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하한가는 아니에요. 하한가는 아닌가요? 하락이죠. 하락. 예. 팩트는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요. 네. 주식 꼴도 보기 싫은 장성철입니다. 꼴도 보기 싫다. 네. 정부의 정책 뭐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하락입니다. 거기는. 희한해요. 올라갈 때는요. 네. 제가 가진 잡주를 팔아서 그 대세 상승주를 사는 것 같아. 그렇게는 하셨어요? 아니 제가 말고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예. 그리고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려가. 희한해요. 너무 당연한데 사실 그게. 여튼 주식 초짜 그러나 정치평론은 최고수 우리 장성철 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석현 평론가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당파 정영진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네. 거의 국내 유일한 평론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사실 의미 있는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정이 됐습니다. 오늘 고정이 그렇죠. 됐죠. 축하합니다. 지난 6주간 5번을 나왔고요. 네. 그렇게 그 과정 동안 한 번도 네. 고정 얘기가 없는 그렇습니까? 이런 방송 처음이었습니다. 아유. 구글에 입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 제가- 얘기를 계속 사전에 하더라고요. 왜 나 고정 안 시켜주냐고. 아니야 여러 번 안 잘하면 했어요. 시켜준다고. 제가 그래서 두 번 했어요, 두 번. 이석현 고정 안 시켜주면 나 그만두겠다까지 얘기했어요. 진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진짜? 해봐. 저에게 전달된 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고정이셔도 저희는 또 그쵸. 말 사고 한번 치시면 바로 직결 처분 당하죠. 네, 문자 한 번에 그냥 날아가니까요. 진짜 한번 해볼까?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오후 새벽 3시까지 노사 간에 협상을 했었는데 끝내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제 그거죠. 우리도 하이닉스처럼 비율대로 줘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거고 사측에서는 이제 그런 거보다 이제 기존의 그 OPI 제도를 유지를 하되 업계 성과급 최고 제도. 수준으로 네. 네, 보상을 하겠다. 근데 지금 서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네. 끝내 결렬이 됐고 일단 노조 측에서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든 지금 파업 예고한 게 8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좀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가운데 이거 한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이라는 걸 정부가 발동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긴급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권이라는 거는 노사가 서로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 정말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이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노조 파업을 막을 수 있는 30일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동하면 이제 노동계 반발이 상당할 거라서 그렇겠죠. 예, 하여튼 정부도 좀 고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고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추가 이익이 나면 거기에 대한 15% 성과급을 보장하라는 거잖아요. 네.
뭐 노조야 뭐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례는 굉장히 아마 드물 없거나 드물거나 할 것 같고 근데 요 움직임이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현대차 뭐 이런 데들도 이 영업이익의 뭐 30% 혹은 뭐 15%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노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국가가 근데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써야 되나요?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쓰게 되면 일단 긴급조정권이 이제 노동법상의 76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기에 이제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나 그 규모가 크거나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뭐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쟁의를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양촉을 붙여요. 그래서 30일 동안 쟁의를 멈추고 근데 조정이 안 되면은 중앙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정해봐서 너희들 다 이거 따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동안에 4번의 이제 조정이 있었는데 네. 대체적으로 사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정부가 나서 가지고 자유교섭이 아니라 기업 편들어주는 기업 거 편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1969년에 대한조선공사 파업, 93년에 69년. 현대차 파업, 2005년에 7월에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12월에 대한항공 조종사.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조종사 파업 2번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2016년에 현대차 파업 했을 때 그때 한번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실제 네. 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게 저는 여기까지 안 가면 좋겠다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안 가는 게 이 상처를 많이 입힐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계하고 어쨌든 노사정 대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좀 모양새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당연히 이제 어떤 기업이 큰 이익을 거두게 된 데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당연히 그 회사 기업의 구성원들과 뭐 일정 부분은 또 나눠야 되는 게 뭐 상식적이긴 한데 지금 현재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정도의 성과급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한가? 잘 모르겠어요. 수억 원대가 넘는 예를 들면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로 하면 3년 동안 뭐 26억을 받는다. 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 네. 소위 그렇- 많았어요. 소민이죠. 그래요? 그런데 참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회사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네. 같이 나눠야지 왜 그러냐 그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R&D 뭐 다른 재투자 이런 거 해야 된다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사측의 의견도 받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보는 순간 짜증이 나요 무슨 아니 말이세요? 제 주식이랑 아이, 비교를 됐어요. 해봤을 때 본인 짜증이 났다고 알겠습니다. 이게 속상한 분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많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딱 그 말씀대로 이게 여론 파업을 하면 결국 여론전인 건데요. 예.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가 중요할 텐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 조금 싸늘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성과급 상한이 무조건 악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도 안에서 예전처럼 노동자는 무조건 선이고 사용자는 악이고 이런 구도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늘수록 그 아까 정영진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될지 안 할지 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뉴스일 것 같습니다. 뭐 네. 김용범 실장의 또 어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죠. 네, 김용범 실장이 써올린 AI 국민 배당금 논란이 어제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김용범 실장이 이제 그제였죠. 밤 늦게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인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국민 배당금이라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네. 여기서 거친 초과 세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건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건지 등등을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AI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AI 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고 또 다수의 기업들은 오히려 손해 내지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특정 기업들만 이렇게 너무 잘 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이익을 조금 나눠야 된다는 요 정도 상식은 어쩌면 뭐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국민 배당금 이름이 붙으면서 그럼 전 국민한테 돈 나눠준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맞냐라는 이야기가 좀 어제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 좀 왔었습니다. 어떠한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네. 초과 이익됐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세금으로 세수로 더 걷어서 국민들께 나눠주겠다. 뭐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같은데 그게 맞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배당을 받으려면 주식을 사야 되겠죠. 강제적으로 생각보다 돈 많이 벌었는데 우리 법을 바꿔가지고 세금 더 걷어야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좀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책실장으로서 좀 논의되지 않은 네. 수리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원래 이제 초과 세수가 거치면 그 기업들이 이제 많이 벌면 많이 그만큼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과 세수가 거치게 되면 그거 어떻게 쓴다는 거에 대한 룰이 기본적으로는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라 빚을 먼저 갚는다든지 30%는 먼저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룰이 있는데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조금 약간 여러 해석을 낳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 실장의 기본 인식은 이번 그 AI 호황의 그 과실은 특정 기업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올린 산업 기반 위에 나온다라는 문구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한다고 할 때 이 초과 세수가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법인세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뭐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거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나눠 쓰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이 벌었으니까 아예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서 세수를 더 걷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당연히 정책실장이니까 많이 거친 세금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지는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존의 그 룰대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걸 아예 깨고 파격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용어가 국민 배당금이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다 좀 말씀해 주셨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략적으로 좀 모호한 단어들을 다 섞어서 썼어요. 일부러? 예, 제가 보기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놈 이 사람 저 사람 다 끼어 들어가지고 한 마디씩 얹기 좋게 딱 만들어놨다. 대토론의 장을 열었다. 예, 대토론의 장을 열었어. 그래서 이게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네. 일단 그 초과세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세금이 더 거치면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정해진 비율대로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먼저 주고 네. 그 다음에 공적자금 상환기금, 그 다음에 국채상환, 추가경정예산 재원 이런 식으로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얘기했던 게 확장 재정해야지 뭔 소리야. 요즘 계속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으로 인해서 뭐 그게 초과세수가 됐든 뭐가 됐든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것 같은데 요 순서대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방교부금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재투자가 됐든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배당금 형식으로 예전에 예를 들면 대장 그 성남시장 때 이재명 네. 시장이 그 대장동 수익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거 몇만 원씩 나눠줬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이제 기본소득을 실험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초과세수 얘기를 언급하면서도 초과 이윤을 얘기했거든요. 네. 초과 이윤은 정상 이윤이 있고 초과 이윤이 있는데 초과 이윤이라고 하면은 경제학 용어로는 기본적으로 독과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를 초과 이윤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제 독과점은 맞아요.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제 사실상 독과점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회수를 해가지고 할 차원인 것인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럼 얼마나 갈 것인가? 사이클이 있으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한 2년에서 3년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쟁적인 지점들이 상당히 많은 발언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장성철 소장님 같이 사회주의네 공산주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눠주는 건 사회주의 아니에요? 좀 공부 좀 해라. 죄송한데. 다 같이 나눠 먹자는 거. 아니 예를 들면은 사회주의지. 오픈 AI 이제 창업자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갑자기 전투력이 샘 올트만? 샘 알트만도 AI 시대에는 이제 공동 펀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동화가 되고 이쪽 AI 기업들이나 관련 기업들만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이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도 하고 빌 게이츠도 그런 식의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사회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 예. 기업자들이고 이거는 정책 당국자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 기업체에서 얻은 거를 네. 그걸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는 게 그게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주겠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오해 소지가 있게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현금으로 줄지 아니면은 이거를 재투자를 할지 여부에 네. 대해서는 열어놓고 지금 논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민 배당금 사회주의네 공산주의네 장동혁 근데- 같은 마인드가 이거는 자, 저 그렇죠. 부당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장성철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네. 이제 그동안에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근데 진보 지형에서 늘 이제 사내 유보금 이라는 말로 기업이 돈을 안 풀고 이렇게 착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나라에서 돈을 가져가서 배당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 나지막히 탄식을 하면서 좀 아하. 짜증이 났었습니다. 근데 원문을 봐야 돼요. 전체 글을 보면 딱 말씀하신 대로 엄청 길어요. 길게 엄청 네. 깁니다. 읽는데 힘들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추가 세수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픈에서. 그래서 이거를 따로 기업한테 팔을 비틀어서 뭐 돈을 얻어내겠다는 건 아닌 걸로 조략적 모호성이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지만 팔을 비튼다고 그랬어요? 그런 느낌으로 했잖아요. 언제 얘기해봐. 그러니까 플러스 2대1이다. 플러스 또 하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에 있어서 네. 그 국민 배당이라는 말을 써서 사실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여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이전 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전 이제 현금성으로 하는 거에 대한 오히려 거기에 좀 절제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퍼주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네이밍이 일단 실패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장관도 아니신데 대통령 비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북을 좀 덜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결론은 페북 친구만 해라. 이석현 평론가님의 네. 고정을 반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근데 아니, 평론가님 이거 사다리 그 걷어 차리기 아닙니까 이거? 실장님 글 네. 요약 AI로 하신 것 같은 느낌. 아니, 다 이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건 AI를 제 원고입니다. 원고예요. 답변 원고입니다. 왜냐면 어제 네. 그 김용곤 실장의 글을 AI로 썼다 뭐 이런 논란도 사실은 아 그래요? 클로드로 있었어요. 썼다. 클로드로 썼을 때의 그 특징적인 진짜? 뭐 문장 부호 같은 게 있었다. 뭐 네. 이런 뭐 논란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화두를 던진 거죠. 정책실장으로서 던진 상황에서 네. 어제 근데 이제 개미들이 김 실장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반응이었고 막 네. 관련된 막 패러디 짤들이 막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음. 아침에 코스피가 출렁출렁 했지 않습니까? 네. 8천 찍을 줄 알았는데 5%포인트 빠지고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블룸버그에서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급락한 건 AI 기업의 이익에 사회적 재분배를 시사한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또 이런 분석 기사까지 냈죠. 네, 이 기사 나오고 바로 그냥 폭락한 거예요. 네, 하고 물론 이제 그 물론- 전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어서 그쵸. 아마 그 부담감 같은 것들이 어떤 트리거를 찾았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 고정의 트리거 근거를 막 찾다가 그렇죠. 아. 그 근거가 바로 된 거니까 뭐 김용범 실장의 이 글이 주가를 떨어뜨린 트리거가 됐다는 건 아마 부정하기 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네. 김어준 씨는 또 그 얘기 했더라고요. 김용범의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다 전 세계가 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김용범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말이 안 돼. 팩트는 인정해야지. 김용범 때문에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네.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6천을 넘은 게 2월 25일이거든요. 네. 7천을 넘은 게 5월 6일인데 8천에 육박한 게 5월 13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일주일 만에 1,000을 육박해 하니까 이거는 너무 빨리 세 달 맞아요. 6천에서 7천 가는데 3달 걸렸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한 번은 오게 돼 있었다. 그런데 네. 김용범 실장의 말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호도하는 거죠. 그건 거짓말하는 거지. 네.
작작 좀 해라 진짜 김어준. 이 아저씨 그냥 다 까내지. 아니, 여기서 뭐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안 방송에서 하세요. 부담돼 죽겠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대기업 인정할 건 그러세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오해는 바로 잡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네네네. 김어준 씨를 왜 이렇게 해요? 아니 하여튼 뭐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네. 김용호 실장이 뭐 기업의 새로운 뭐 횡재세 같은 거 부과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네. 원래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었어야지. 네. 처음부터. 거친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얘기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성철 소장과 맥을 같이 하는 장동혁 대표 같은 분들이 이거는 잡지라도. 공산당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잠깐 들어볼게요. 네.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 배당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그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잘 비트는 걸로 해석을 한다니까.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부양에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있을진 몰라도 반도체 회사들의 호황,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한 거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를 국민 배당금으로 한다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서 치킨을 튀겨 먹자는 얘기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네. 이제 논란이 계속 크고 말씀하신 대 대토론의 장이 열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일단은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이다. 내부 논의와는 무관하다. 또 이렇게 입장을 또 추가로 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매우 익숙한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은 올 초에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산단을 이제 호남 쪽으로 옮기는 얘기, 새만금이나 아니면 전남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그 지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이제 전 환경부 네. 장관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데 용인에 그게 없어서 어마어마하게 전선을 깔아야 되고 그 비용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매몰 비용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과 뭐 이런 거 위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장관이 얘기를 하고 네. 사실상 여론 수렴을 좀 해보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접었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용범 실장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얘기했다, 내 소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대통령이 네, 네. 얼마 전에는 저기 단정. 하사비스 저기 구글 딥마인드 CEO 네, 네, 만나서 AI 시대에는 지금 기본소득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신인 거예요. 확장 재정과 기본소득을 최근에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나왔어요. 국민 배당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대통령이 운을 깔고 여기서 한번 찔러보고 반응 보고 이거를 더 확대해 나갈지 말지를 지금 보는 단계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이 국민배당금 형태를 두고 이제 노르웨이 예를 들기도 했는데 네. 노르웨이 그 국부 펀드 있잖아요. 석유 파갖고 번 돈. 그렇게 비유를 하려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을 공격화해야죠. 네, 국유화 해버려 그냥 공산주의 사회. 그럼 이제 비슷한 예가 되는 건데 다 나눠져 버려. 네, 공산당이세요? 네. 근데 내가 딱 진짜 한마디만 하면은 선거 앞두고 공산주의 얘기해가지고 이기는 정당 꼴을 못 봤어 내가. 다 네. 참패했어 진짜.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고향이 대전입니다, 여러분. 자꾸 제 고향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도 계세요. 대전인데. 그래요? 네. 무슨 동이세요? 선화동. 선화동. 네. 아, 시내 사셨네. 선화초등학교 나왔어. 아 좋은 초등학교입니다. 선화초등학교면 그 수영장도 있지 않아요? 수영장 없었고 아, 수영장은 체조를 잘했죠. 체조 잘하시고. 네. 아.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아니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근처 그 동네가 네. 대전에서 좀 산다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어렸을 거예요. 때 귀하게 자랐다니까. 어머 도련님. 네. 그래서 뭐 저 도청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이 선화동 많이 사셨다고. 어허. 고등학교 때부터 가세가 기울어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서 가세현 가신 가세는 안 갔어요. 농담입니다. 부장님이 빨리 넘어가라고 지금 빨리 지령이 넘어가겠습니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 네? 충청도 패권주의가 양당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지금 충청도 패권주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아 진짜. 양당 당대표. 자, 그러면 지방선거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서울부터 한번 찍고 가보겠습니다. 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나름 또 정원호 후보 저격수로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슨 사건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긴 해요. 31년 전, 그러니까 1995년에 이제 정원호 후보가 당시에 이제 양천구청장 비서 역할을 할 때 네. 폭행 사건이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벌금형으로 처벌까지 받았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이제 당시에 이
그 술집에서의 폭행 다툼의 원인이 5.18 관련돼서 뭐 일종의 뭐 정치 얘기를 하다가 예. 서로 이제 생각이 달라서 말다툼이 붙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김재섭 의원이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양천구청 본회의 속기록을 들고 나왔어요. 네. 이제 거기서 이 속기록에 남겨져 있는 내용에는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뭐 지난 뭐 95년 10월 뭐 양천구 신정동 모 카페에서 이제 정원호 당시 이제 양천구청장 네. 비서와 일행이 술을 마신 뒤에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주인이 이거를 거절하자 아하.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말다툼이 일었다. 그래서 그 옆자리에 술을 마시고 있던 모 국회의원의 이제 비서관이랑 또 시비가 붙었고 네. 그 과정에 폭행이 있었고 말리던 시민과 출동한 뭐 경찰관을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싸움의 원인이 5.18 관련 논쟁이 아니었고 뭐 이제 뭐 여종업원과 관련된 그런 뭐 시비가 있었다. 이게 속기록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김재섭 의원 주장인 거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정원호 후보 측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판결문을 근거로 들고 나왔어요. 네. 실제로 이제 판결문에 보면 당시에 이제 그 사건 요지에 모 비서관과 피해자인 누구와 합석해서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일었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당시에 이 사건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조선일보 보도였던 것 같은데 그 보도에도 일단은 이렇게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 일단 판결문이 그래도 이제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서가 될 테니까. 근데 판결문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싸움이 벌어졌다고 이제 돼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속기록에는 뭐 그 다른 내용이 적혀 양천구 의회 속기록.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각자 다른 이제 문건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 건이면 이제 아마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죠, 정원호 후보 측에서.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럴 이거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근데 수 없을 것 현재까지는 같은데. 취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냥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기자들이 정원호 후보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답변 안 하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오늘 정원호 후보가 이제 국회에서 네. 이제 공약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연히 끝나고 이제 이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은 좀 곤란하다. 얘기를 잘못하면 나중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불리한 이슈다라고 생각한 것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박모 국회의원의 이모 비서관. 네.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사실은 뭐랬다? 정원호가 맞다. 아니면 사실은 김재섭이 맞다. 네.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증언을 해주면 예.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모 비서관이 과연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 네네네. 이게 제가 이제 그 속기록도 이제 보셨고. 받고 이제 재판 판결문도 봤는데 네. 일단은 이거는 상대 진영인데 그때 이제 양재호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네. 신장행일 그 구 의원이 이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분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지난 13일 CBS 아침 뉴스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양청 뭐 신청호도 뭐 카페에서 뭐 이렇게 비서와 비서실적이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 등 협박하면서 네. 뭐 비서관이면 최고냐라고 하면서 폭행을 가했다 뭐 등등등 이런 주장을 한 거였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야유 이의 있습니다라는 목소리가 좀 막 나왔고 네. 이 의원이 끝까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 공개된 문서들의 공신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주장을 담은 반대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의 주장을 담은 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고 네. 판사가 한 거는 어쨌든 좀 더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렇겠죠. 객관적인 예, 정황을 예. 보고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뭐 손을 들어주자면은 판결문이 저는 더 네. 공신력이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정치적 견해까지 문제가 있어서 싸운 건지 아니면 아예 이게 날조된 건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은 판결문을 좀 더 믿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가 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생활 관련 진실 공방인데 만약 제 얘기 그 김재섭 의원 측 얘기대로 5.18 얘기가 아니라 다른 그 외박 이슈로 싸운 거였다면 그걸 또 5.18 얘기로 이제 묻었다면 좀 많이 짜치긴 하죠. 홍상수 영화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본질과 벗어나 있는 그리고 특히 사생활에 대한 네. 그 욕망과 관련된 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제 넘어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투쟁이 될 것 같지는 이게 않습니다. 사생활 또 욕망과 관련된 이슈인가 이게? 글쎄요, 좀 부도덕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만약 사실이라면 네. 우리 거짓말 논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법률적인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거를 보다 더 엄격하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는 문제 제기한 김재섭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 후보 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 이걸로 끝나면 공방이야, 공방. 네.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라니까 판결문 봐. 아니야 속기록 봐. 이걸로 끝나는데 네. 여기 이제 다른 증언자를 데리고 나와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술하게 만든다면 일단은 사건은 계속 지속되고 확대될 수밖에 네. 없겠죠. 근데 물론 뭐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해당 당사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 사람 이름들이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의회 속기록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럼 찾고 하다 보면 찾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곧 아마 증언대에 좀 세우지 않을까. 서울시 기자회견. 이슈 하나만 더 네? 보겠습니다. 어제 그 광화문 광장에 밭드로총 모양 그거 있잖아요. 감사의 정원. 감사의 정원. 결국은 이제 준공식이 어제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가 참석을 해서 자유와 평화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정원 후보는 이거 선거 앞두고로 졸속으로 세금 200억 들여가지고 낭비한 거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네. 잠깐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을 지켜낸 헌신을 오래 기억하는 장소,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공간, 그리고 세계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연대의 상징으로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오픈식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참정국에 대한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다. 근데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시장이 저거 하는 게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맥락이 예. 있는 게 원래는 그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를 아하. 만들려고 네네네네.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뭐였냐면은 다음 대선을 노리고 네. 그게 처음 나왔던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선을 노리고 네. 나왔던 건데 보수 진영에 강경 보수 쪽에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 태극기 개양돼 가지고 뭐 엄청 논란이 붙으니까 그러면은 감사의 정원에 만들겠다 이렇게 된 네. 건데 그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하고 맞물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김병민 이제 오세훈 시장은 오늘 인터뷰하고 있고 김병민 부시장하고 이런저런 얘기 좀 했거든요. 광장에다가 작작 좀 뭐 좀 설치해라 진짜.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김병민한테. 예쁘고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선거랑 무관하게 진보 보수 무관하게 뭐만 자기가 이렇게 당선되면은 뭐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 광장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1968년에 생겼어요. 그때는 이제 왕복 16차선, 네. 3차선 빠져 16차선이 있다가 여기가 충무로가 아닌데 왜 충무공이 있냐? 세종로니까 세종대왕을 해야지. 이건 군사 정권의 잔재다. 아하. 그래서 세종대왕 상이 2009년에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공원이 됐어요. 근데 네. 그래 가운데가 공원이 됐다가 2021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붙여가지고 네. 한쪽이 이제 차로가 됐잖아요. 문무가 겸비됐죠. 일단. 문무가 경기대 어쨌든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 여기에 명량 분수, 한글 분수, 시간의 벽천, 샘물 탁자, 사헌부 문터 전시장, 해치 마당
그만 좀 설치해줘. 여기에 지금 이거 조형물까지 한다고? 광장은 넓은 공간이잖아요. 네. 외국에 가는데 누가 이렇게 다 설치해 놓습니까? 그냥 넓은 광장이면은 누구나 가가지고 조형물 없어도 여기가 이 수도의 가장 유명한 데가 이렇게 보는데 가장 촌스러운 방식으로 나 이게 이렇게 이거 제3세계나 이런 거 합니다 진짜. 사실 이건 좀 근데 미감 차이 아닐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굳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면 모든 조형물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니 한두 그러니까 개라 정파적인 한두 거예요, 개라. 그거는. 아니 근데 한두 개라 해야지. 한두 개다? 이게 아니, 너무 근데 많다 이게. 네. 내가 저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 의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좀 케바케 해석의 영역 같아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m 태극기 개양대로 시작됐으니까 정파적 싸움이 붙었겠죠. 근데 진보 진영에서 이거를 약간 뭐 전쟁 관련 기념물이다. 네. 뭐 서울은 연병장이 아니다. 이런 비판은 저는 좀 이상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6.25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시길래 그렇게 얘기하신지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를 위해 전 세계에서 이제 피땀 흘러 온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그래서 이게 전쟁을 찬양하는 조형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해묵은 좀 민족주의 정서, 운동권 정서로 이걸 반박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부로 이석현 평론가님의 고정을 원합니다. 모르게 사람이 갈대 같은 마음. 귀가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4대1로 갈대 싸운다고 같아. 막 그럴 때 언제고. 아, 근데 이게 항상 그 큰 조형물들을 보면 맨 처음 들어설 때 항상 욕먹고 비판해요. 네. 시간 지나면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욕심들이 자꾸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에펠탑도 처음 들어설 때 얼마나 욕 많이 먹었습니까? 그렇죠. 철근 뭐 흉물이다 엄청 네.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상황을 두고 보고 네. 뭐 민주당 분들 비판하는 페북에 글을 많이 올렸던데 좀 이거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대한민국은 특히 서울시장은 서울은 감사함을 잊지 않는 도시다 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여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더 많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외국에 선전할 수 있다면 네네네. 또 이것도 좋은 일 아닌가. 그래서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평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선거에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딱 그 진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원래 찍으실 분들은 좋아하는 거고 안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거 그런 정파성하고 무관하게 좀 그만 좀 설치하자 이제. 광장 좀 비워놓자 제발. 광장 좀 비워놓자 제발. 네. 취향 차이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가기 전에 네. 하나. 정청래 대표가 국민 배당금 논란에 대해서 우리 당과 논의 없었다 한마디 했네요. 선을 그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말을 바로 빼시네 또. 네, 자 이제 진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은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북갑 새 후보가 나란히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갑이 네. 동네가 아주 크지 않고 선거운동 할 만한 그 스팟들이 딱 정해져 있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자장면 배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오. 장면이 재밌어요. 오. 분위기가 네. 아주 어색하고 좋습니다. 잠깐 보시죠. 신속 저렴 배달합니다. 저렴 배달. 자,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한가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먼저 나가요. 부모님 요거 먼저 나가요. 되게 먼저 나와가지고. 재밌네. 짜장면 배달. 네. 약간 서로 내가 더 일 잘해. 약간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전체 영상을 보면 이거 몇 분다니까요. 제가 할게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됐어요. 이렇게 어르신들 유권자들 모이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만 생기면 그냥 후보들 네. 열심히 달려가는 거고. 제가 볼때 구포시장에서 하루에 한 두세 번 마주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갈 데도 네. 없으니까. 어떻게 세 분은 잘 그 안에서 뭐 특별히 갈등 없이 다 웃으면서 그래요? 하긴 했는데 또 뒷얘기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 행사를 후보가 직접 잡을 수는 없었겠지만 제일 먼저 찜한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가서 해야지. 그걸 이제 박민식 후보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공식 일정으로 확정을 했는데 네. 나머지 두 후보가 우리도 갈래 해서 이제 뒤늦게 세 명이 다 함께하는 행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미온정 고온정 드는 거죠. 뭐. 그쵸. 네. 자, 하여튼 요 짜장면 서빙은 네. 큰 무리 없이 다 됐고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TV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맨날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고 있어요. 하정우 왜 나랑 토론하냐? 토론에 응하라 이런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 어쨌든 하정우 후보는 보통 1등의 전략이잖아요. TV 토론만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정해진 띄고 토론만 있습니다. 하겠다? 네, 정해진 토론만 하겠다. 법정 예. 토론만 하겠다. 자,
그렇게 한동훈, 하정우 네. 온라인에서 조금 옥신각신이 있었고요. 네, 하고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외부 동선에 막 늘려가지고 하는 행보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을 조금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굉장히 흥미로운 쇼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젊은 만큼 열심히 하겠다. 네. 네. 진짜 동안은 동안이에요. 네. 예, 나 쉰 뱀띠 뭐 정우스 막 이러면서 I'm not cutie anymore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온라인에 맞는 뭐 그런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저거는 네. 온라인에 맞는 것도 맞는 건데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북갈이 네. 전체적으로 고령화됐는데 그 뭐 몇 군데 언론에서 르포도했는데 하정우 걔는 어려서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한동훈하고 4살밖에 차이 안 나고 지금 뭐 얘기했지만은 뭐 윤석열 나이로 이제 만으로는 49세지만은 뭐 옛날 나이로 이제 50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이를 강조하는 걸로 접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걸로 지금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 보이는 게 안 좋아요. 정치인한테는 그런 거를 어려 보이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선거에서 능력 있는 거 그래서 젊어 보이는 거하고 어려 보이는 건 다르다. 네. 근데 하정우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말씀하신 딱 그대로 좀 경상도 정서에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노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랄까 이제 아가 까미 안 된다 이런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많이 이제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수행님 마케팅도 그런 면에서 대수행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계속 종속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미 오빠 논란으로 한번 또 이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 사실 저거는 쇼츠는 이제 행사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 안 하신대요 요즘. 네. 그냥 어디 일대. 그러니까 하도 이제 잡두리를 당하다 보니까 언론에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수세적이면 사실 쫓기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확실히 밀리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보단 매우. 근데 여론조사 상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네, 오차범위 1위이긴 하죠. 바깥에서 1위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죠. 네.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하정우 후보 40%대로 올라섰습니다. 43.4%, 한동훈 28.1, 박민식이 23.1. 그 이틀 전에 나왔던 그 KBS 부산총국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네. 이거에서는 하정우 37, 한동훈이 30, 박민식 17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 이거 다음 날 방송에서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굉장히 고무돼가지고 한동훈 30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43.4%가 나왔고 특히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자 대결도 가상 양자 대결도 붙여봤는데 네. 하정우 박민식이 붙었을 때 45.7 대 32.4, 하정우 한동훈이 붙었을 때 45.8 대 35.8. 역시 뭐 큰 오차범위 차이요? 안팎에서 네네. 10% 포인트 차이 넘게 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리얼미터는 ARS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후보를 합치면 합이 94% 정도 돼요. 그리고 한국리서치 거는 이건 전화 면접인데 세 후보를 합치면은 85% 돼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모름 무응답이 이제 전화 면접이 15%, 네. 이거는 6%, ARS는 6% 이 정도 보면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거는 ARS로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모름 무응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RS 방식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여론조사가 네. 크게 다른 여론조사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하정우 후보가 네.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떨어졌어요. 전화 면접 조사 기준으로 계속 37, 38이 나왔고 ARS로 지금 43까지 나왔잖아요. 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는 민주당 지지율이 40% 가까이 되고 전재수 의원이 닦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40% 초반 초중반대를 득표할 거다 여기서 하정우가 당 지지율만큼. 당 지지율만큼 본인의 개인기 능력으로는 더 얻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하는 선거 운동이나 지금까지의 논란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하지만은 기본으로 먹고 가는 게 40대 초중반이다. 네. 그래서 보수가 분열되면은 쉽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거예요.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권자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우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스윙부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고정이에요? 네, 고정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게다가 여기가 또 하나가 야 전부 다 지금 국힘이 가져간 18개 중에 17개를 국힘이 가져갔는데 북구에 있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라도 여기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정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의 무슨
논란이 될 만한 무슨 거의 폐륜급에 가까운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 사고만 안 치면 엄청난 사고를 안 치는 이상 저는 43% 정도 나올 거다. 당연히 최종적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 없을 거고. 보수 후보 단일화는 모르겠습니다. 뭐 할지 그래요? 안 할지. 예. 일단 보수 지지층에서는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뭐 한 70% 가까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럼 누가 더 적합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네. 한동훈 35.1, 박민식 34.4%. 이러면 진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 못 하죠. 이러면은 서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예. 너무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더라도. 사실 박민식 후보가 여기서 뭐 4-5번 출마한 저력이 있네요. 네. 근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네. 볼 거는 사실 보수 지지층 내에서 박민식 후보 지지층이 한동훈 후보 지지층을 옮겨간 모양은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보수 그 후보 둘 중에 일종의 유권자 단일화가 지금 진행 중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결국 여기서 2위로 누가 올라가느냐의 네. 문제 같아요. 그때 양강으로 붙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이거인데 저는 앞으로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선거가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동탄 선거를 했잖아요. 네. 현장에서 느끼는 게 동탄 모델. 그 열기가 엄청나요. 저는 이준석과 당시 이준석과 요즘 한동훈이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평행 이론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그 국민들이 약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안타깝게 쫓겨난 사람에 대한 부채감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원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채감. 분위기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약간 바람도 탈 것 같습니다. 네, 부채가 이게- 네. 예, 말씀하신 거 저도 네. 이제 동의하고 다만 이제 동탄은 네. 거기는 평균 연령 35세고 소위 말해서 정당 고착화가 덜 된 사람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스윙 보터가 많은데 부산 북갑은 다르다. 전통적으로 이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고착화가 센 지역이라서 그렇게까지 그 동탄처럼 되기가 만만치 않다. 국적 상황 연출되기 힘들다. 또 하나가 네. 이 지금 리얼미터랑 한국리서치가 발표 시기가 다를 뿐이지 조사 기간이 그 한국리서치 먼저 월요일날 발표된 거는 8일에서 10일 금토일이고 이거 리얼미터는 9일에서 10일이에요. 네. 똑같은 시기에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반영이 돼서 주말에 지금 요 조사를 네. 한 거죠. 지난주에 박민식 후보가 언론 노출이 너무 적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하정우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박민식은 지금 통과를 공천에 받네 못 받네 약간 당에서 약간 견제하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총출동해가지고 지금 살과시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박민식이 이번 주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래서 더 이중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댓글에 다시 고정 취소래.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도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네. 그 한동훈 후보의 네. 그 선전을 점친 네. 몇 안 되는 평론가 여기 둘입니다. 사실 방송가에서 네.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너 친한 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뉴 이재명이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의심을 받으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그러는 겁니다. 아하. 너무 억울합니다. 대장금으로 갑니다. 죽겠습니다. 자, 평택 언론 가볼까요? 평택 가볼까요? 평택 가기 전에 요새 제가 제일 재미있게 듣고 있는 프로는 장성철 소장님의 뉴스 명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송영훈 변호사의 사자후가 터지는가 하면 아주 핫한 인물들 다 인터뷰하고 계시잖아요. 네. 엊그제 이제 조국 대표가 출연을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마치고 추진했던 조작기소 특검법 사실은 이제 여론이 워낙 민감하니까 청와대에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을 했는데 이 사안을 두고 조국 후보가 나야말로 국회에 복귀하면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위헌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히 합법적인 틀을 갖출 수가 있다. 내가 국회 들어가면 그거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법학자니까 잘할 수 있대. 구체적인 어떡해요? 방법은 아직은 이제 비공개로 가시고. 배지를 달게 해주면은 네. 국회 가서 내가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아하. 잘해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을 두고 이제 네. 조국 대표가 요새 쓰는 이제 선거 전략이 내가 김용남보다 훨씬 더 민주당스럽다라는 전략인 거잖아요. 아하. 이것도 약간 이제 민주당원들에게 이제 소구하는 메시지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걸 두고서 이제 유희동 후보는 아주 그냥 민주당원 눈에 들려고 안간힘을 쓰시네요.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도 위기감을 느낀 건지 뭐 16일 날 개소식을 한대요. 김영남 네. 의원. 거기에 지도부들 총 출동을 하고
이현주 의원이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을 좀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싹 다 정리했다. 이현주 네. 의원이 네. 의원 최고가 그 지역 뭐 저기 다 뭐 다른 후보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 다 해가지고 이제 김용남 확실하게 응원하러 간다. 지지층이 싹 이제 결집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지율 올라갈 거다. 이렇게 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찍은 안 하셨대? 네? 그동안은 왜 이렇게 안 하셨대요? 그냥 이길 줄 알았대요. 근데 논란이 많고 조국 대표가 세게 나와가지고 이거 좀 또 그리고 또 공천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 이미 정리했다 이제. 근데 이제 평택에서 이현주 의원이 주도해서 교통 정리하는 거는 또 경기도 도움이 돼요? 선대위원장 뭐 같은 걸 하시나 봐요. 그리고 최고위원이잖아요. 수석 최고위원. 네. 그리고 용인의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까 경기도 지역을 당신이 좀 어려운 지역은 정리해라. 그러한 역할 분담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유이동 또 조국 김용남 이 세 후보의 경쟁이 이제 서로 어떤 공격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것 싸워라! 같아요. 김용남은 자꾸 선비 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조국과 싸워라. 네거티브에는 네거티브로 싸워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과하긴 했지만 선비 같은 얘기만 하진 않잖아요. 나는 더 범죄자에게 싸워라, 이거죠. 알러지가 있어 이런 발언까지 사실 하긴 근데 했는데. 직접적으로 조국 네. 후보에 대해서 공격은 안 하잖아요. 그냥 원론적으로 퉁쳐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네거티브에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안 돼요. 싸워야 돼요. 물고 뜯고 싸워라. 핥히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예. 트럼프가 귀에 이거 맞았을 때 스파이트 싸워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싸워야 진짜 된다니까. 재밌는 게 네. 여기가 이제 저기 북갑이 네. 3차 방정식이라면 평택은 5차 방정식이거든요. 여기가 훨씬 더 변수가 많고 재밌어요. 저는 유이동 의원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하. 유이동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이제 본인 유세 일정도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경쟁 후보를 때려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용남을 많이 때려서 김용남의 이제 보수 정당 때 사진 올리면서 어느 김용남이 진짜냐 내 것 중에 누가 진짜입니까? 막 이런 거 네. 올리다가 네. 이번 주부터는 조국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밸런스 패치자다 지금. 김용남이 1등하고 여조가 1등하면은 김용남을 때려서 낮춰주고 조국이 이제 치고 나가면은 조국을 막 때려가지고 지금 낮춰주고 그러면서 유이동 의원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진보 민주의 표를 반씩 갈라먹으면 정확하게 반씩 황금 딱 반씩 갈라먹고 본인이 거기에서 딱 치고 나가서 이기는 전략인데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유이동 의원이 2014년, 2016년, 2020년 세 번 선거를 했거든요. 세 번 이겼는데 셋 다 여러 차원의 다자구도에서 진짜 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가까스로 이기거나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혀 이게 다자구도에서의 싸움 이 전술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유이동 의원이 아니, 주목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네. 유이동 의원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놀랍도록 아무도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못 오르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어떻게든 딱 맞추려는 그 네, 전략이겠죠. 그게 안 또 먹힐 것 이유가 같은데. 있는 게 뭐냐면 네. 거기가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전화를 요즘에 일을 해야 되니까 잘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팽성읍이 유이동 의원의 이제 고향인데 거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만 3천 명 될 1만 명 거예요.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좀 잘 안 잡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세 후보가 다 박빙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마지막 그 변수는 김용남, 김재현 진보당 단일화. 후보 요 단일화가 마지막 좀 최고의 변수가 아닐까. 근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짠 하고 들이댈 수 있다. 아니 그런 김준일의 얘기를 시사천국에서 황교안 대표가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도 약간 열려 있다. 이 가능성이 아니 있어요. 그 제가 황교안 대표 이제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요. 단일화 무조건 보수 진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합당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 카드를 싹 들이민 거야 이제. 단일화도 이렇게 합당다오. 네,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유이동 후보는 좀 고민인데 황교안 후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문제는 이게 손익계산서를 저는 내가 만약에 후보라면은
뭐 논란이고 염치불구하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황교안이 지금 10% 11%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3% 후보면은 단일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 정도면은 이거저거 이탈표 다 감안해도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하는 게 낫다. 네. 근데 이제 부정선거를 인정을 해. 단일화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지금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지? 황교안 후보가 저렇게 1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게요. 교회 가가지고 식판 나르고 교통봉사하고 네. 인사하고 막 하루 종일 교회 산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 표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보당은 네. 거기에서 이제 빗자루부터 들었거든요. 거기는 1월 달부터 이제 빗자루 들고 쫙 하다가 지금은 이제 농번기라서 네네네. 가서 다 농촌 활동 이게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성관이가 이제 해줘가지고 농촌 다 지금 당원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탄탄하게 한 6% 이상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조국 후보는 오늘 아침에도 아마 라디오에 나와서 김용남이 당선되면 검찰 개혁 못할 거다, 막을 거다 이런 얘기 아주 이 정도 굉장히 강한 비판이잖아요. 저런 네거티브를 계속 하는데 김용남 의원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김용남 의원도 네거티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본인 표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떨어뜨리는 네,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민주당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에요. 네거티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싸워라! 파면 또 들어가요. 싸워라. 근데 최근 흐름 안에서 김용남 후보가 좀 전열을 재정비한 면도 있고 네. 민주당 내에서 약간 동정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 김현 의원 여기 나오셨다 다 얘기 나오네요. 김지호 우리 선배인데 다 이런 열사분들이 그 나서 주셔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아 그래도 김용남 우리가 너무 홀대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여론이 붙었어요. 네. 그 동정표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이게 사과가 딱 들어갔거든요. 네. 이럴 때 사과하면 엔간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전기를 마련한 것도 있어서 네. 저는 근데 조국 후보의 그 선거 운동 패턴을 보면 이게 뉴 이재명 현상, 소위 이제 중도 실용 행보 이전의 민주당을 보는 것 같아요. 순혈주의, 적대적 그 선명성 경쟁 네. 이런 식의 선거 운동이 별로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거는 확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자니까. 오자니까 이게 만약에 양자구도였거나 삼자였으면 확장이 필요한데 여기는 정확하게 이게 오자가 유지가 되면은 딱 30%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그런 거고 그 전략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근데 더 사과해야 돼요, 김용남 의원. 왜냐면 좀 사과해요. 사과해. 사과해. 조국 대표가 또 이태원 사과하라고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엊그제 사과문을 올렸잖아요. 김용남 네. 후보가 애지가면 다 받아준다 그랬는데 세월호 유가족 분들은 이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유가족 한 분이 그 조국혁신당 선거사무소를 찾아서 나는 김용남의 사과를 받지 않겠다. 진보 유튜브 나와서 전혀 사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사과하는데 이거는 아픈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거고 약을 올리는 거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후보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국혁신당 선거사무소에 와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이 유가족 분은 내가 조국 후보 선거를 도와주러 온 거는 아니다. 다만 그 김용남 그 사람 낙선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다라고 저런 것도 얘기를 그렇고 했습니다. 조국 후보가 저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안 떨어진다는 게 지지율이 아니면 지지율이 저 정도에서 네.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떨어질 거는 우리야 이제 정치적으로 잘 알잖아요. 조국의 과거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비호감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정치인 고관여층이 아는 분들은 조국 대표 만나면은요 이 홀라당 넘어가요. 왜요? 아니 이게 뭐 허우대도 멀쩡하고 외모도 해요 또. 네. 또 막 인사도 잘 하고 되게 또 만나면 웃으면서 되게 친화력 있게 잘해요. 그곳에 처음 만나본 분들은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것도 지역 선거에서 무시 못합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은 잘 됐나? 그렇죠. 그 5년간 뭐 했냐라는 비판을 또 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세월호 그 유족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어떠한 사과든 그 완성의 조건이 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과에 대해 각자가 평가하는 것이고요. 네네네. 당사자가 받아주어야 이 사과가 완성된다. 그럼요. 저는 이런 문화는 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 네. 살펴봤고요. 네, 하고 지도부의 행보도 살짝 보겠습니다. 네. 당동혁 대표 이선 후퇴할 생각 없죠. 거의 진격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사흘째 영남을 돌면서 새 결집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둘러싼 당내의 반응은 너무 부담스러워입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네.
피격을 피격이라 말하지 못하고 이란을 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능력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 이게 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지층이 결집하는구나. 라는 착시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 네, 장동혁 대표가 약간 흥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예, 분위기 타고 있어요. 네, 뭐 영남에서 뭐 약간 좁혀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제 흥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수도권은 죽을 맛이잖아요. 영남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도움이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남양주시장 후보로 나선 주광덕 전 의원이 장동혁 이선 후퇴 안 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고 어제 기자회견 했었거든요. 오. 그래도 또 공관위에서 바로 불렀어요. 너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들어와봐. 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조금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일단 그냥 후보 등록은 하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그 선대위를 구성을 하고 장동혁 대표의 저러한 행보에 대해서 지도부 체제 내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논란과 뒷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내일 저희 YTN 뉴스 명당에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뒷얘기를 들려주겠다고 알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들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또 여기에 장남한 여의도에 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식구는 아니고요. 아니고 제가 막 긁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까지 바로 이어갈게요. 이제 호남 민심 잡기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호남 지역 공천자 대회를 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날 행사장 앞에서 그 공천 관련 규탄 집회가 열렸어요. 관련자분들이 상복을 입고 정청래 공천 폭거 규탄, 정청래는 사퇴하라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결국 정 대표가 그 행사장 후문으로 입장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비호감도가 많이 높아요, 호남에서? 이제 뭐 김관영 지사 공천 논란 등등이 있고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저거 집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여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예. 상여 끄는 거 이제 상복 입고 상여 네. 끌고 거기에 이제 큰 이거에 플래카드가 아니라 뭐라고 예. 해야 되나 휘장에 막장 공천 끝판왕 자폭하라 정청래 뭐 이게 이렇게 저거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깃발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남 쪽에서는 오랫동안 정서가 하나가 있는데 예. 민주당이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좀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람, 뭐 범죄 혐의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몇몇이 공천이 됐다라고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의 당사자들의 반발도 있고 좀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뽑아주니까 대충 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대구 경북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호남도 그렇고 네. 그 정당에서의 경선 과정이 훨씬 더 치열하고 격렬하니까.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안 좋다. 그래서 김관영 지사 지금 최근에 여조 나온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무소속 후보가 꽤 당선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예. 호남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또 더 겁먹겠지. 이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호남에서 전남에서 7명, 전북에서 3명 기초단체장, 예. 광역단체장 말고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이 단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무소속이 당선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변은 아니에요. 사실 무소속이 당선. 근데 광역단체장이 무소속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지금 정청래 대표 이렇게 빠르게 소위 쫓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여론조사 파장이 엄청 날 것 같아요. 그 김관영 네, 그 후보가 더 잘 나왔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앞두고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핫뜨거해서 빨리 간 것 같고요. 사실 김관영 지사는 좀 중도 성향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약간 지금 명청 갈등이 벌어진 좀 느낌이 있고 네. 사실 호남이 이렇게 달라지면 정말 민주당이 달라지는데 이번에 김관영 지사를 통해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분들께서 항상 잘 좀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이 그러니까 영호남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뭐 여기는 누가 나오면 그냥 당 옷만 입고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고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당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너무 뻔하니까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짧게 전하기만 하겠습니다. 네, 뭐죠? 그 대검찰청에서 박상현 검사, 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던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 이화연 전 부지사에 대해서 자백을 요구한 것을 포함해서 수사 과정에서 뭐 형량 거래 논란 등 하면 안 되는 규정 위반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만 그 이제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 관련된 내용은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신영 기자가 뽑은 오늘의 짜투리 뉴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아파트의 건축비가 강남 3구보다 최대 3배가량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그런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다 내용, 상세 내용 같은 것들을 다 심사를 받아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여타의 지역은 택지비랑 건축비만 딱 구분하는 것만 있고 세부 내용 같은 것들은 이게 다 통제될 필요가 없나 봐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가지고 건축비를 이른바 이제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건설회사가 지어도 역삼 센트럴자이 이게 지난해 12월에 GS건설이 지은 건데 이게 면적 대비 건축비가 778만 원이었는데 올해 그 다른 지역에 지은 아파트 그러니까 역시 GS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의 네. 평당 가격은 건축비는 2,335만 원이었대요. 진짜 아, 그래요? 3배가 훌쩍 넘는 거죠. 강남보다 3배나 비싸다. 네. 오히려 강남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주 알뜰살뜰 규제를 막 받으니까 알뜰살뜰하게 건축비가 책정이 되는데 그 여타의 지역은 그냥 이것저것 막 조합원에 뭐도 그래요? 넣고 막 해가지고 세 배 비싼 자재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을 거니까 이제 아는 문제인 거예요? 거죠. 네. 이런 게 좀 약간 부동산 정책 관련 좀 회색지대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면 반시장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는데 사실 이런 독과점이나 부당한 또 관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또 해소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의 이른바 랜드마크 혹은 또 유명한 아파트로서 이렇게 이름 홍보를 좀 시키고 그래서 여기서는 돈 안 남더라도 여기서 홍보되면 다른 데 가서 훨씬 더 비싼 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로 아마 강남은 더 싸게 이렇게 어떻게든 맞춰보고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진 찍을 조심해야 때 될 게. 보통 어떤 포즈로 찍으시나요? 셀카 찍 보통 V 하잖아요. 네. 아, 요거 2번인가요 혹시? 이것도 딱 두. 이러나 저러나 2번인가요? 네. 이 V하고 이렇게 손가락 지문 보이게 찍는 포즈를 조심해야 왜요? 한다고 지문까지도? 합니다. 홍콩 언론에 이제 보도긴 했는데 이 손가락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한 경우에 1.5m 이내 거리에서 찍으면 이 지문을 딸 수 있대요. 요즘 워낙 카메라 성능들이 좋아졌으니까. 네, 한 3m 정도의 거리에서 찍어도 손의 세부 정보 절반 이상이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유출해가지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접어야겠네요. 아니면 이제 요렇게. 뒤로 하는 거죠. 뒤로. 손톱으로 보여줘요. 뭐든. 그냥 찍지 마 사진 찍어서 좋은 일이 없어. 찍지 마 그냥. 네. 1시간 방송한 것보다 신혜영 기자님이 이거 얘기해 주신 게 훨씬 더 유익했네요. 유익합니까? 하나 더 있죠? 네, 드디어 저의 뱃살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아하. 장시간 노동이 뱃살을 부른다라는 호주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 시간이 1% 감소하면 전체 비만율은 평균 0.16%가 낮아지고 네. 노동 시간에 따른 비만율은 특히 남성의 영향이 더 크다고 아하. 합니다. 저 노조에서 용역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배가 터져야 돼 진짜. 아침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0시, 정말. 11시까지 일하는데. 정말. 사실 실 노동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진짜 한 20시간 돼요? 20시간까지 안 되지. 열몇 시간 아마 되실 건데 그래도 네. 잠자면서도 일하는 분이에요. 달리기를 하시니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아서 꺼트리기 위해서 달리기를. 맞아.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튼 오래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허리에도 안 좋고 배에도 안 좋고 네. 모두 다 안 좋습니다. 네. 네, 항상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시고 네. 네, 스트레칭으로도 다 안 될 땐 어떻게 해요? 콜레스테롤 많이 쌓이면 콜레스타가 있습니다. 이거 선전하던데 TV에서. 네, TV에서 광고도 하죠.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간 건강을 위한 아하. 최고의 선택. 특히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나중에 뭐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경계선쯤에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바로 콜레스타로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이버 후기 19,000건, 평점이 무려 4.9점, 거의 뭐 만점이란 얘기죠. 또 드셔보시고 만족 못하시면 100% 무료 환불도 가능합니다. 자, 네. 아니 이거 줘요? 그래서 오늘? 아니, 돈 많이 버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반띵. 반띵.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반띵. 예, 네. 요 고정 세 분이 나눠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넣어요. 네. 자, 그러면 더보기란에서 콜레스타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혈관이 웃는 그날까지 우리 세 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